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 북부의 두 도시 포천시와 동두천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 때문에 여러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들이죠. 국가안보에는 중요했지만 지역 발전은 더디고 또 주민들 삶의 질 문제도 계속 나왔고요. 근데 제공해주신 자료 보니까 이 문제 해결 방식에서 두 도시가 너무 다른 거예요. 포천은 딱 데이터로, 동두천은 그간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감성적으로. 네, 왜 이렇게 다른지 또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우선 포천시 얘기부터 해보죠. 여기는 그냥 힘들다 이게 아니고 피해 규모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딱 보여주려고 했어요. 사격장 면적, 소음 수준, 훈련 얼마나 자주 하나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그 고통을 구체적인 비용으로 환산하려는 시도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려느냐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 특별법 만들어달라 이렇게 가기 쉬운데 포초는 그게 아니라 기존법,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고치려고 합니다. 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요? 그 정부가 지자체에 돈 나눠주는 기준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좀 안정적으로 보상 재원을 확보하려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영리한 전략입니다. 복잡한 특별법 제정보다 훨씬 현실적일 수 있고요. 정부랑 협상할 때에도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이게 더 먹힐 수 있죠. 그렇군요. 굉장히 계산된 접근이네요. 반면에 동두천시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네, 동두천은 오랜 세월 미군 기지 때문에 지역에 겪은 희생, 정부 약속 불이행 이런 것들을 강하게 부각합니다. 도덕적인 정당성에 호소하는 거죠. 집회나 삭발 시위 같은 걸 통해서 여론에 직접 호소하고요. 확실히 주민들 공감대는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그 부분은 분명 효과가 있죠. 주민들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요. 하지만 이게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좀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사실 얼마나 힘들었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나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가 좀 약해요. 아, 예를 들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들 건지,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힘을 합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설계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주거나 법을 바꾸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뭐랄까, 입증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참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그 오랜 희생이 있는데도. 네, 바로 그게 이 문제의 딜레마입니다. 도덕적 호소와 정책적 실효성 사이의 간극이랄까요? 동두천의 희생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는 실질적 보상을 얻기가 너무 힘든 현실인 거죠. 사실 이게 포천, 동두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군사시설 피해 보상 자체가 워낙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피해를 어디까지 볼 거냐? 소음, 재산 손실, 아니면 정신적 피해까지. 또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건지. 책임은 누가 지고 절차는 어떻게 간소화할지.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 많죠. 네, 포천처럼 기존 법을 고치는 게 나은지, 동두천처럼 아예 특별법을 만드는 게 나은지, 이것도 계속 논의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 포천시 접근이 영리하다고 하셨지만, 여기도 약점은 있지 않나요? 데이터라는 게 사실 모든 걸 다 담지는 못하잖아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랑 시민들이 진짜 체감하는 고통 사이에는 분명 거리가 있어요. 소음 수치, 재산 피해, 이건 숫자로 나오죠. 근데 매일 느끼는 불안감이라던가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무형의 고통은 데이터로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피해들이죠. 네. 그래서 빙산 효과라고도 하잖아요. 수면 아래에 있는 더 큰 문제들, 장기간 누적된 경제 침체나 인구 유출 같은 건 간과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쪽 다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개별 도시 혼자서는 힘들다. 피해 지역끼리 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연대. 네, 같이 목소리를 내면 당연히 협상력도 커지고 표준화된 보상 기준 만드는 데도 유리하겠죠. 둘째는 시민 참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거고요.
주민들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책 설계나 감시 과정에 참여해야 실효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함께 법적,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고 절차는 간소화하고 예방 대책도 세우고 또 보상이 그냥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오늘 포천과 동두천 사례를 통해 군사시설 피해 보상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데이터냐 눈물이냐 분석 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감성적 호소를 넘어서 객관적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네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피해 지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되 데이터를 활용한 좀 더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지역 간의 연대, 또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가 필수적일 거고요. 포천시 사례가 여러모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데이터로 측정하기 어려운 고통들 있잖아요. 오랜 불안감이나 공동체의 상실감 같은 것들. 이런 건 정책을 만들 때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반영해야 할까요? 데이터 중심 접근이 분명 효율적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인간적인 부분은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